사랑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생물을 분류하는 방법에 대해 공부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생물을 분류하는 체계에 대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노트, 필기도구 준비되셨죠? 시작하겠습니다. 생물의 분류 단계에는 종속, 과목, 강문, 계. 생물의 분류에는 종속, 과목, 강문, 계가 있습니다. 그중 종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 상태에서 짝짓기하여 번식이 가능한 자손을 낳을 수 있는 생물 무리를 뜻합니다. 예를 들면 사람은 사람 종에 속하는데요. 사람만 사람 종에 속해요. 이때 사람 종에 속한 사람끼리만 번식이 가능한 자손을 낳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음 또한 종은 생물을 분류하는 기본 단위가 됩니다. 자, 요거 기억해 주시고요. 종속, 과목, 강문, 계. 생물의 분류 단계는 결국 계 쪽으로 갈수록 점점 그 단위가 커지는데요. 종이 생물을 분류하는 기본 단위였다면 속은 여러 종이 모여 속을 이루고요. 과는 여러 속이 모여 과를 이루고요. 그럼 목은 여러 과가 모여 목을 이루게 되고요. 강은 여러 목이 모여 강을 이룹니다. 문은 여러 강이 모여 문을 이루게 되고요. 그럼 개는요? 여러 문이 모여 결국 개를 이루게 됩니다. 이렇게 점점 종속, 과목, 강문, 계 쪽으로 갈수록 그 단위가 커지게 되는 거예요. 아래 사람 분류의 예를 한번 보세요. 종, 속, 과, 목, 강, 문, 계로 갈수록 점점 그 무리가 많아지는 거 다시 한번 눈으로 확인하셨죠? 그리고 사람은요. 사람 종에 속하고요. 그 다음 더 넓게는 사람 속, 사람 과, 영장목, 포유강, 척추동물문, 동물계에 속합니다. 다음은 생물의 계에 대한 내용입니다. 계예요. 18세기 스웨덴 식물학자인 린네는 생물의 생김새에 따라서 간단하게 동물계와 식물계로 분류하였습니다. 그 후에 생물 분류학의 발달로 생물은 원핵 생물계, 원생 생물계, 균계, 식물계, 동물계에 이렇게 5가지의 계로 분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각 계의 특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살펴볼 것은 동물계인데요. 동물계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이 우리 주변에서 자주 볼 수 있는 강아지나 고양이 같은 것들을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핵이 있어요. 여러 개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여러 개의 세포 대신에 이거 대신에 다세포라고 이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핵이 있는 다세포 생물입니다. 그 다음 운동성이 있고요. 다른 생물을 먹이로 삼아 양분을 얻습니다. 그래서 뭔가를 먹어야지만 그러니까 스스로 양분을 얻을 수 없어서 뭔가를 잡아먹거나 밥을 먹거나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대부분 몸에 기관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 예로는 그림으로 볼까요? 나비, 갈매기, 말, 달팽이, 돌고래, 불가사리, 해면, 해파리가 있습니다. 앞에 있는 글씨로 여러분들이 노트에 정리하기 편하게 글씨로 정리를 해봤고요. 그다음에 뒤에 있는 사진은 혹시라도 어떻게 생긴 생물인지 모르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그림으로 제시해봤습니다. 두 번째 식물계입니다. 핵이 있고요. 여러 개의 세포, 즉 다세포 생물입니다. 다세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광합성을 해서요. 지금 식물계는 뭔가 다른 먹이를 먹는 게 아니라 스스로 양분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양분을 스스로 만든다. 다음 식물계는 동물계와 다르게요. 세포벽이 있고요. 대부분 뿌리, 줄기, 잎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소나무, 해바라기, 쇠뜨기, 우산이끼, 진달래.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식물들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다음. 세 번째로는 균계입니다. 핵이 있는 세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세포가
나오지 않은 걸로 봐서 균계에 있는 세포는 다세포도 있고 단세포도 있다라는 거. 근데 주로 대부분 다세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운동성이 없어서요. 그냥 그 자리에 멈춰 있고요. 그 다음 양분을 스스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죽은 생물의 몸을 분해해서 양분을 얻게 됩니다. 버섯이나 곰팡이의 몸은 균사가 얽힌 구조로 이루어져 있고요. 이 균사라고 하는 그 몸의 구조의 특징이 있고요. 균사의 세포에는 세포벽이 있습니다. 여기 그래서 균계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버섯류와 곰팡이류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다음 느타리 버섯, 송이버섯, 그 다음 검은빵, 곰팡이가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원생생물계인데요. 핵이 있는 세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네, 핵이 있는 세포고요. 그 다음 주로 다세포도 있지만 주로 단세포, 그러니까 하나의 세포로 이루어진 것들이 많습니다. 세포에 핵이 있는 생물 중에 동물계, 식물계, 균계에 속하지 않는 그 나머지 생물을 모아놓은 무리가 되고요. 대부분 물속에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단세포로 이루어진 것에 집신벌레와 아메바가 있고요. 그 다음에 다세포로 이루어진 원생생물에 속하는 생물의 예로는 다시마, 미역, 김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원핵생물계인데요. 원핵생물계는 핵이 없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동물계, 식물계, 균계, 원생생물계는 모두 핵이 있었는데요. 원핵생물계는 핵이 없습니다. 그리고 한 개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한 개의 세포라고 하는 것은 단세포라고 표현을 하게 되죠. 그 다음 세포벽은 있고요. 그 다음 크기가 매우 작아 현미경을 사용하여 관찰할 수 있다라고 쓰여져 있어요. 먼저 포도상구균 같은 경우는 여기에 1마이크로미터라고 이게 기준인데요. 1마이크로미터보다 작죠. 그러면 우리 머리카락 두께가 약 80마이크로미터 정도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머리카락을 80분의 1 정도로 이렇게 잘라서 보게 되면 이 포도상구균 정도의 크기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주 작다라는 거. 그런데 원핵 생물계에 지금 예로 포도상구균과 세미대장균 이걸 예를 들었어요. 그래서 이거 세균들이라서 세균은 균계에 속하는 게 아닐까라고 오해를 하는 친구들이 많지만 이 포도상구균, 대장균, 젖상균 등 세균에 속하는 것들은 이 세포가 없어서요. 세포 안에 핵이 없어서요. 원핵 생물계에 속한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생물을 분류하는 체계에 대해 배워보았습니다. 105쪽에 있는 스스로 확인하기 문제를 교과서에 직접 풀면서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생물을 분류하는 단위가 뭐였죠? 네, 종이죠. 그래서 종이다. 그 다음 2번, 지구에 살고 있는 다양한 생물은 동물계, 그 다음 식물계, 균계, 원생생물계, 그 다음 원핵 생물계로 분류할 수 있다. 린네는 버섯을 식물로 분류하였지만 지금은 버섯을 균계로 분류한다. 그 까닭을 생물의 특징과 관련지어 설명해보자. 자, 버섯은 움직이지 않고요. 버섯 어떻게 생겼는지 알죠? 버섯 대충 그려보면 알지? 쌤 그림 실력은 모두 다 알고 있죠? 자, 버섯이에요. 버섯은 움직이지 않고 생김새가 동물보다는 식물이랑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린네가 식물로 분류를 했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식물의 가장 큰 특징이 바로 뭐냐면 광합성을 한다거든요. 그런데 버섯은 광합성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광합성을 하지 않고
그러니까 스스로 양분을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다른 생물을 분해해서 양분을 얻어서 살아가게 돼요. 그리고 이 버섯은 몸이 균사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균사로 되어 있는 이런 독특한 특징 때문에 균계를 만들어서 균계라고 따로 분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 다시 한번 설명을 하면 광합성을 하지 않고 그 다음 다른 생물을 분해해 양분을 얻어 생활하며 그다음에 몸이 균사로 되어 있다. 그래서 이렇게 써주시고 이것 때문에 뭘로 분류한다고요? 이것 때문에 바로 우리가 버섯과 곰팡이류들은 모두 다 균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자, 댓글 달기와 교과서 정리 잊지 마시고요. 학교 등교 수업 때는 우리가 109쪽에 있는 스스로 정리하기를 열심히 해보도록 해요. 이상 끝!